몇 번째로 많이 가져갔을 것 같아요. 광고를. 신문 중에서요? 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네. 지금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저희가 진짜 중요한 거 단독 보도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이거 꼭 좀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윤중의 소리? 네, 이 대통령 정부 광고 매체 시대에 맞게 재구성 필요.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일단 그냥 무슨 말 같아요? 광고 매체. 정부의 돈을 받아서 광고비 받아가는 매체들 정부한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스카이 무조건 데일리 이제 같은데, 레거시가 네. 아니라 네,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어떤 거야? 더 많이 보는 쪽으로 정부의 돈이 아깝지 않게. 그렇지. 정답이야. 역시 근데 뭐 지혜씨. 당연한 대단하다. 얘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데 이 말 뜻을 지금 제대로 그렇게 되지 아는 않- 기자가 없어. 그리고 보도도 없어. 정부 광고 매체를 재구성하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상당히 중요한 매체인데 이 전문 매체 중에서 미디어스라고 있어요. 근데 기사 봐. 네, 이 대통령 문체부 보고에 정부 광고 대상 매체 효율성 제고하라. 대상이 되는 매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일단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금 지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자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이제 캐나다랑 한국의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비교한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캐나다랑 한국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 그냥 전체 미디어 셋, 언론, 우리가 뉴스를 입수하는, 우리가 영향을 받는 매체를 조사한 거야. 그러면 종이신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죠, 지금은. 2%야, 2%. 네. 우리가 받아들이는 뉴스 소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2%라고, 2%. 캐나다는 2%로 그래서 산정해, 광고를. 근데 우리도 한 2%, 3%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부 광고를 비례해서 하지 않아. 10배 더 주고 있어, 20%. 캐나다가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 지금 방송 같은 경우는 캐나다는 22, 대한민국 25. 방송은 약간 더 주긴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방송도 지금 신문이랑 종이신문이랑 방송 합쳐서 캐나다는 25만큼 주는데 우리는 45만큼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라.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27밖에 안 주는데 캐나다는 64를 주고 있어. 그만큼 온라인이 뉴스 형성과 우리 민주시민의 그 가치 형성, 정보를 64만큼 좌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고발 뉴스가 시작한 게 언제죠? 2012년. 지금 유튜브 기반은 언제부터 했죠? 2012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광고를 얼마 받으셨죠?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안 받은 날 못 받은 게 아니고 왜 고발 뉴스에 광고를 안 하죠? 정부는? 좌파 매체라고 찍었잖아, 걔들이. 우리가 아니, 그럼 좌파 정부는 왜 안 했죠? 이런 게 제 의문이에요. 그거를 지금 네. 이재명 정권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4만큼 중요하면 여기에도 64만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절반도 안 주고 대신 신문에다 몰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은 뭐냐면, 대통령 말씀은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대통령. 네, 이 대통령 문체부 보고에 정부 광고 대상 매체 효율성 제고하라. 그러니까 그 영향력,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만큼 거기에다가 정부 광고를 줘라 이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온갖 기업들이 언론의 볼모가 돼가지고 광고 효과 하나도 없는데도 이미지 광고하면서 삼성 봐 1월 1일 날 신문에 하단 통광고는 언제나 삼성 이런 거잖아요. 전면 광고들 주고 돈을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고 산업재 같은 거 일어나면 막 눈 감아주고 이런 범죄적 행위들을 해왔는데 그거를 빌미를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광고. 정부 똑같았으니까. 근데 이게 정부 광고가 만약 현실화 된다면
기업 광고도 따라오죠. 그렇죠. 중요한 핑계가 말씀. 되죠. 핑계가 중요한 되죠. 정보도 이만큼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이 그래요. 음. 정부 광고가 저 조중동을 비롯해서 극우 매체들 위주로 가거든. 네. 그러니까 민간 광고도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네. 아, 여기로 줄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요거를 제대로 정상화시키자고 하신 말씀이야. 실제로 아까 2%밖에 안 되는데 20이 가고 있잖아. 네.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으로. 하나 극명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처음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저 고발뉴스에서. 지난 내란 시기에 생각해 보시면 가장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내란 선동 매체가 뭐였어요? 스카이 데일리. 그거는 약간 너무 극우니까 네, 그렇다. 뉴 그게 데일리. 제도권 안에 있는 거죠. 조선일. 아, 매일신문?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그렇지. 네. 기억하시네. 그게 조선일보보다 더 천주교 신문이었다 건설업체로 넘어간 네. 천주교 신문일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넘어간 다음에 애들이 광분하더라고요, 지면으로.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맞아. 심지어 조선일보보다 더 해요. 더 거의 스카이 데일리급. 네. 그러니까 이게 스카이 데일리는 제도권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제도권이야. 그렇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확한 부수는 제가 밝혀드리지 않을게요. 몇만이야, 몇만. 부수가. 아, 몇만 안 될 겁니다. 보통 보통 일단 찍는 게 3,000이에요, 다들. 근데 아니, 근데 몇만이라고 네, 할게요. 매일은, 네, 네. 몇만이라고 할게요. 몇만이라고 치고. 일단 그렇게 돼 있어. 네. 통계에는. 자, 대한민국에 신문 되게 많죠. 대구 매일신문 볼게요. 당시 기사입니다. 이게 내란 시기의 기사예요. 극우 유튜브 스피커된 매일신문 기자들도 부끄러워.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지 매일신문 윤석열 옹호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안팎에서 이어지는 비판. 선전 기관지 같다. 네, 자 기자들까지 막 대자보 붙이고 그랬을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했어.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뭐 신의 한수 막 지지하는 소개하는 기사들 나오고 뭐 구테타 홍보하고 막 엄청나게 그 당시에 가장 정말 악의적인 내란 선동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구 지역 신문이기도 한데 포탈에서 거의 항상 톱으로 떠 있었어요. 바로 그 신문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만 대의 부수밖에 안 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 광고 시장이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1조 3천억. 그걸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10% 코미션 떼고 1조 2천억 정도를 분배하는데 몇 위 했을 것 같아요? 전체 이 매일신문이 몇 번째로 많이 가져갔을 것 같아요? 광고를. 신문 중에서요? 네. 일단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중앙일간지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10개. 그러니까 10등 안에는 못 들어요. 음흠. 일단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의 대구 경북의 대표. 옛날에 전두환이가 언론 통폐합하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지시도 생각해놔야 돼. 네네. 몇 등 했을지. 아니, 전 논리 전개라는 거예요. 광역이 있잖아요. 광역이. 광역의 부산보다는 대구 경북이 작죠. 네. 예를 들어서 인천보다 작죠. 네. 그러면 한 15등에서 20등 사이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문과긴 하지만 16등. 16등. 네. 자, 아무리 이 작은 지역에 몇만 부 찍는 대구 지역의 로컬 신문이지만 저렇게 내란 선동에 앞장서는 거 보면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광고로. 네. 그러면 보통 몇백 등 뭐 그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의심된다. 16등으로 지금 의심하는 거죠. 네. 정부 광고를. 네. 자, 지희 씨는. 저는 근데 예전에 그 10등 안에 들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 진짜로? 네, 그때 고발뉴스에서 한번 기사를 소개를 했었던 제가 한번 것 했나? 같아요. 네. 네. 한 5등? 와, 진짜로요? 10등 안에 든 거 확실해요. 왜냐면 우와. 그때 저희가 이거 했던 게 기억나.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네. 지금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4등입니다. 4등. 오, 조중동 다음이에요? 조중동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일보인 것도 놀라고. 문화일보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아니, 조선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내란 직전에는 한국경제 아래에 있었어. 매일신문. 근데 매일신문, 한국경제랑 매일신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와. 5등이었다가 내란 과정에 어마어마하게 활약하면서 4등으로 뛰었어.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단위가 100만 원이면 100만, 1000만억, 20억, 21억, 20억. 5개월에만. 24년에 작년 네. 같은 경우는 60억 받았어, 60억. 와. 60억이면, 근데 상반기가 안 끝났는데 이미 21억, 뭐 이렇게. 그렇죠. 와. 이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정부의 이 예산이잖아요. 고발뉴스는 1년 매출이 21억 넘습니까? 네? 21억 넘습니까? 1년 매출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게 얼마예요, 도대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60억 넘습니까? 1년 매출이?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규모야, 이거는. 엄청나지 않아요? 매일신문에 우리가 아니, 사회적 부수가 기여를. 몇만 개인데, 예. 우리 고발뉴스에 지금 거의 우리가 70만 구독자잖아요. 네네. 그럼 부스로도 우리가 수십 배야. 그러니까요. 어? 거기 유튜브에 하루에 우리가 유튜브 평균 한 50만, 60만 정도가 조회하거든요. 네. 저희 채널을. 그럼 우리 이렇게 따지면 한 100억 받아야 돼, 정부에서. 아닌데요. 한 250억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광고만. 야, 우와. 그리고 여기 보면 동아일보가 작년에 100억 받았으니까 야, 심하다. 지금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는 한 300억, 200억 받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다니까 이거를 대통령은 바로 잡자는 거야, 지금. 아,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나쁜 놈이 엄청나게 많겠죠. 언론재단도 네, 나쁜 그럼요. 놈이고, 네, 정부도 문체부도 그렇고, 나쁜 놈이고, 언론사도 그렇고. 언론사도 나쁜 짓을 하는 거고, 와, 이거 네. 엄청난 뉴스 아니고, 요거 지금 저희가 저 충격인데. 네, 전체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건 요게 아직까지 좀 중요한 문서라. 아니, 매일신문이 일부만. 조중동 다음으로 4등을 달리고 있다는 건 정말 나쁘네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한 짓들이에요. 저 내란 선동 행위가 돈 벌기 위해서 민족과 민주주의를 팔아먹고 내란 세력과 결탁하는 선동 행위를 한 거라니까. 아, 그리고 5등이 어떻게 살구빛 조선일보가 5등이 됩니까? 와, 자. 놀랍다. 다시 한번 기사 보여드릴게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 이제는 완전히 들어오실 겁니다. 머릿속에. 이 대통령. 네, 이 대통령 문체부 보고에 정부 광고 대상 매체 효율성 제고하라. 저렇게 부수 영향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돈 주는 거 이제 그만해라 라는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2%, 방송에 한 22% 정도 주면 돼. 나머지 60%, 70%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 뉴 미디어 시장에다가 골고루 배분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근데 미래라는 조건은 있어요. 거예요. 네. 골고루 배분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네. 이게 구독자 숫자라든지 노출 숫자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위헌 세력, 반국가 세력, 내란 세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그다음에 주면 안 되지. 혐오나 뭐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 네. 반인권, 이게 반헌 또는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이런 네,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 스카이 데일리 같은데 막 광주에서 몇 군데서 예산 지원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광고비 주고. 고발해도 1년 동안 수사도 안 하고 네, 광주 영령들을 그러니까 모욕해. 5.18을 모욕하고 뭐 북한이 5.18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한테 요거는 정돈하고 가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하되 극우 세력의 공간, 내란 세력의 공간은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 어제 중대재해 막기 위한 대통령의 1시간 반 동안의 토론 결과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냈어요, 대통령이. 이거는 결국 이게 구멍이었네요. 그러니까 SPC도 정확하게 저임금 구조에 기초한 12시간 연속 야근이 결국은 새벽에 잇따른 참사로 이어졌다는 걸 대통령이 야근 그리고 12시간 저임금 이거를 딱 찾아낸 거잖아. SPC랑 간담회에서 그러셨죠. 정확하게 딱 짚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 아, 저 지금 말하는 거 봐요. 그러셨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죠. 네. 아니,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쁜 놈들한테는 우리가 나이 불문하고 우리 욕하잖아. 근데 어제 아침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토론에서도 1시간 반 동안 찾아낸 게 있어. 이거를 또 언론이 또 보도를 잘 안 하더라고. 네. 뭐냐면 왜 이게 안 없어지냐 말이야. 왜? 바로 평시에 안전 설비를 안 갖춰도 돼. 죽어도 몇 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했을 때 처리하면 돼. 응? 걸려도
페널티가 나죠. 그러니까 그 설비를 갖추려면 100원이 드는데 사망하면 50원만 주면 돼. 그거 누가 이걸 하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평시에 사고 안 났더라도 평시에 안전대책이 안 돼 있으면 100만큼의 곱하기 징벌적으로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안 걸리면은 사고 안 나면은 안전장치 조치 안 했어도 매기는 벌금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내더라고요. 그럼요. 건설 그러니까 사고 안 났어도 가서 이제는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산재 절반이 추락사예요. 그러니까. 추락하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허당에 이어서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로 떨어지는데 안 받아주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만약에 건설 현장들 되게 많잖아요. 점검만 하면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래서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 기형적 언론을 키운 씨앗을 간파한 거야. 대구 매일신문 네. 케이스를 보면서 쟤들이 정부 돈을 이렇게 따먹고 정부 돈이 몰리면 기업 돈도 몰린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살인적 내란 선동을 한다는 걸 딱 알아낸 거야.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돈을 정확하게 합리화시켜 더 이상 저런 데로 몰리지 못하게 해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뭐냐면 지금 신문에 더 주고 방송에 덜 주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야. 2%면 신문에 2% 주고 방송 22%면 22% 주고 나머지 이쪽으로 제대로 하라는 건데 지금 아무도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하거나 못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문에 많이 갔으니까 방송에다 줘.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네네.